왜 나한테 남자친구 없다고 했습니까? 남친은 없죠. 남편이 있어서 그렇지. 못 꺼져요! 못 꺼져? 안 꺼져! 6개월만 내 남편 좀 해주라. 이 정도로 내가 관둘 줄 알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사직서 제출하세요. 팀장님 나가세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가지 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작 SBS 새 수목 드라마 키스는 괜히에서 3화 예측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1, 2화 보는데 자꾸 설레가지고 보는 내내 웃으면서 봤거든요. 장기용, 안은진 배우의 케미와 연기력도 정말 좋았는데 저는 왜 장기용 배우를 보면서 더 설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1, 2화 방영된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바로 3화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1, 2화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고다림, 안은진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이죠. 공시생으로 좀비처럼 살다가 동생 결혼식 때 제주도로 쫓겨나다시피 여행을 가요. 거기서 우연히 구 남친을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옆에 있던 남자를 자기 남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공지혁, 장기용 배우가 연기하는 스타 컨설턴트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공지혁은 사실 다림의 구 남친을 스카우트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루 동안 가짜 연인 행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가짜로 시작했는데 진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화 마지막에 둘이 키스를 하거든요. 완전 다이너마이트급 키스죠. 2화에서는 제주도에서 더 깊어지는 로맨스가 나오고요, 배 위에서 뭔가 사고가 나서 둘 다 젖은 상태로 엄청 강렬하게 눈을 마주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림은 서울로 돌아와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요. 동생이 투자 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그래서 다림은 생계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애엄마로 신분을 위장해서 육아용품 회사 내추럴 베베에 입사하는 거죠. 2화 마지막에 다림이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바로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키스했던 바로 그 남자 공지혁이었던 거예요. 둘 다 완전 멘붕 상태로 2화가 끝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3화 예측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3화 예고편을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몇 개 나와요. 일단 고다림을 채용한 건 공지혁이라는 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2화에서 공지혁이 제주도의 그 여자를 엄청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기혼에 아이까지 있는 거죠. 아마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화 첫 부분에 면접 장면이 꽤 길게 나올 것 같아요. 공지혁이 고다림한테 엄청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제주도 여행 가보셨나요? 남편분은 육아에 협조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 질문을 할 거고요. 근데 다림은 절박하잖아요. 엄마 병원비에 집은 경매 위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면접을 통과해야 하니까 준비한 거짓말들을 술술 늘어놓을 거예요. 하지만 공지혁의 추궁이 계속되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겠죠. 그때 다림이 진심 어린 멘트를 하나 던질 거예요.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제 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하는 이런 식의 메시지요. 이게 다른 면접관들 가슴에 꽂히면서 결국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지혁은 복잡한 거예요.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 반, 옆에 두고 보고 싶은 마음 반. 결국 그는 고다림을 채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고편에 나온 옥상 장면. 공지혁이 고다림을 옥상으로 부르는데요, 왜 남친 없다고 했습니까? 라고 추궁을 해요. 그래서 다림은 남친은 없고 남편이 있는 거라면서 얼버무리게 돼요. 근데 고다림 입장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들키면 바로 해고당하는 건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공지혁이 고다림을 엄청 못살게 구는 듯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배신감에 화가 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야근도 지시하고 퇴근 직전에 급한 업무를 던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공지혁 자신도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3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작용을 느낀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유부녀의 애엄마였다니, 이건 윤리적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미웠다가 좋았다가 가증스러웠다가 귀여웠다가 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공지혁도 비슷한 처지라는 거 아시죠? 공지혁의 엄마 김인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공지혁은 그 엄마를 보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공지혁이 우연히 고다림의 가족 사정을 엿보게 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병원비 영수증을 본다거나 전화통화를 엿듣는다거나 그러면서 이 여자도 나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공지혁이 고다림한테 사직서 제출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다림이 저는 나갈 수 없으니 팀장님이 나가시죠.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요. 이 대사는 고다림이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팀장님도 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나도 있다. 그럼 둘 중에 아쉬운 사람이 나가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을 보려면 2화에서 나온 중요한 복선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는 공창호 회장의 이중성이에요. 이 사람 진짜 문제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육아용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따뜻한 가족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정작 자기 아내는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잖아요. 게다가 불륜으로 낳은 딸 공지혜를 회사에 앉혀놓고 완전 위선자죠. 두 번째는 공지혜의 복수극이에요. 공지혜는 20년 동안 숨어서 힘들게 산 자기 친엄마의 한을 풀기 위해 공창호 밑에서 일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착한 딸인 척, 유능한 딸인 척, 그리고 동생 앞에서는 미안해하는 누나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회사를 가로채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더 TF팀이라는 게 애초에 공지혁을 실패시키기 위한 함정이었잖아요. 처음에 보면 경력 단절 엄마들만 모아놓은 팀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실패하면 공지혁의 후계 구도는 흔들리고 태유물산의 회장, 유진태 회장과의 정략 결혼도 무산되는 거죠. 공지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예요. 세 번째는 김선우와 유아영의 삼각관계예요. 이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김선우는 고다림의 20년지기 친구인데 고다림의 위장남편 역할을 부탁받거든요. 근데 김선우는 사실 다림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6개월만 부부 연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좋았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벌가 막내딸 유아영이 김선우한테 대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고다림과 김선우가 위장부부란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삼각관계가 3화부터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럼 3화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면접 장면에서 공지혁과 고다림의 심리전, 공지혁의 날카로운 질문과 고다림의 즉흥 대처 능력이 볼만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옥상에서 만나는 두 사람, 남친이 없고 남편이 있다는 대사가 나올 때 두 사람의 표정 연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지혁의 괴롭힘과 고다림의 인내,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고다림은 또 어떻게 보는지 이 장면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공지혜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공지혜의 신복이죠. 마종구와 짜고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칠지 궁금해지네요. 다섯 번째는 고다림의 가족의 위기예요. 사채업자한테 전화 오는 장면이 나올 것 같고 동생 다정이 문제도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3화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달달한 로맨스였는데 서울에서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돼버렸잖아요. 앞으로 두 사람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드라마도 결말까지 함께 가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